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입니다. 오늘 주식전략실에서 준비한 주제는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들어 3월 달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해 드리면서 특히나 코스닥 부양체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로봇 관련 종목과 이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특히나 많이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미 원전 관련 종목들은 아마 다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고요. 후속해서 잡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하나씩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 제시드리는 종목까지 편입을 하면 이제 슬슬 포트가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인 편입 없이 들고만 가도 3월 달에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 활용 점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오늘의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제시해드리는 종목은 폭락에 강한 종목입니다. 폭락을 하면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 종목입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편입 종목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감사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선물을 또 내어드리고 있죠. 이번에 여러분께 드리는 선물은 바로 무료 카카오톡방입니다. 무료 카톡방을 3월 마지막 상승세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가 늦지 않게 수익을 보기 위해서 무료 카톡방을 오픈해 드릴 예정입니다. 다른 목표는 아닙니다. 1월달, 2월달 내가 뭐 남들은 10% 20% 수익에 만족하시지 않고 30% 40% 50%까지 좋은 종목을 끝까지 먹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노려보실 분들은 언제? 3월 2일입니다. 3월 2일 날짜 오후 7시에 무료 카톡방 선착순 300명을 여러분들께 받을 예정입니다. 벌써 하트 버튼은 877명이 눌러주셨는데 그날 당일 날짜로 선착순으로 여러분께 진행해 드리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추가적인 설명을 함께 드릴 테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일 100% 무료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먼저 오늘의 편입 종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최근 시장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왜 이 종목을 편입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자 미국 증시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습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하락했어요. 지금 보시면 미국의 증시 분위기를 간단하게 좀 보면 차트를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 증시가 현재 나스닥 종합지수, S&P 500 지수, 다우존스 지수 가리지 않고 다 하락했어요. 음봉 보이면서 살짝 반등이 줬는데 결국에는 개파락 마감했죠. 개파락했죠 이번에. S&P 500도 조금 다시 밀려 올라오긴 했지만 또 하락했고요. 다우존스 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했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미 지난 직전에 이제 거의 5% 하락했는데 추가 하락이 나오면서 거의 9%가 넘는 하락세를 현재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현재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 현재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왜 하락했는지를 정확히 찾아봐야겠죠. 하락에 대한 이유는 미국 증시 사모대출 파산 우려에 따른 하락이라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JP모건 CEO가 이번에 최근에 정말 일주일 안쪽으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008년과 닮았다. 2008년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당시죠. 네, 이때 당시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이 과도한 이 부실채권들이 굉장히 큰 모기지 채권이 문제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제 잘못된 금융 상품으로 시장에 거품을 불러왔고 그로 인해서 폭락이 나왔다라는 것이 현재 JB 다이먼 지금 이제 그 과거의 흐름인데 이런 비슷한 흐름이 비슷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JB 다이먼이 이야기한 거죠. 은행들은 멍청한 대출을 시작했고 그리고 이런 대출들이 생각보다 많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JP 모건은 그렇지 않았다. 우린 심사를 철저히 했고 우린 괜찮은데 분명히 이런 쓰레기 같은 대출을 해준 기업들이 몇몇 경쟁사에서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부터 또 연속해서 터지니까 지금 시장의 공포감을 좀 조성한 거죠. 영국입니다. 영국의 주택담보대출 업체인 마켓 파이낸셜 솔루션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면서 비슷하게 문제가 되는 기업들이 더 많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에도 발생했었고
있었던 퍼스트 브랜드 그리고 트라이컬러와 같은 부실 대출이 더 있을 가능성에 공포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도 이건 이번에 터진 건 영국에서 터진 건데 이미 미국에서도 몇 번 터진 바 있어서 비슷한 문제가 더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좀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트럼프의 이란, 쿠바와 전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안전자산으로 돈이 몰리기 시작했고 특히나 이런 전쟁에 대한 분위기와 이렇게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미국의 주식시장이 좀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전한 자산으로 자금이 좀 몰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증시 자체는 단기적인 우려의 하락이 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볼 점은 이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돈이 어디로 갔냐면 막 어디로 다른 국가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채권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안전자산이죠.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30년물, 뭐 2년물, 10년물, 30년물 뭐 일단 두 가지만 보여드리면 2년물, 30년물 국채 금리가 전부 다 내려갔잖아요. 최근 금리는 물가가 안정되지 못하면서 금리나 분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권 가격이 쭉 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시장이 지금의 돈이 채권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채권을 많이 매수하면 매수할수록 이렇게 지금 현재 채권 금리가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이로 자금이 몰렸는데 옛날에는 금에 돈이 많이 물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다시 채권 시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빠져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해요. 이 자금은 언제든지 다시 시장이 안정화되면 전쟁이 끝나고 부실 대출에 대한 우려가 좀 사라지면 언제든지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어서 이번 뭐 위기 자체는 큰 폭락으로 이어지는 위기보다는 단기적인 우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직전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그 직전 2월달 초반에 나왔던 하락이 나올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단기적인 우려다라는 이야기 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시죠? 이거 2월 초에 나왔던 급락이 다우존스 지수는 많이 안 늘렸는데 그 나스닥 종합 지수는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이때 하락할 때 단기적인 우려다, 너무 큰 우려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었는데 그 이후 정확히 반등이 나왔었죠. 그죠? 이번에 하락이 나온 것도 큰 폭락을 만들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눌림목을 만들어낼 만한 정도의 악재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준비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 증시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파악해봐야 무슨 주식을 투자할지 알 수 있겠죠. 일단 국내 증시의 가장 큰 이슈는요, MSCI 리밸런싱입니다. MSCI가 최근 리밸런싱을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이게 뭐냐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나도 많아지다 보니까 개별 주식 기준에서 25%를 넘겼습니다. 25%를 넘기면 이 기본적으로 이 25% 넘겨서 지금 거의 뭐 퍼센트로 보면 28%, 뭐 29% 왔다 갔다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25%까지 다시 줄이거나 그 이하로 더 많이 줄여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보통 삼성전자의 주식을 팔고 다른 주식들로 나눠져서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실제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식을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2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강했죠. 근데 올라갔나요? 외국인이 파는데 주가가 올라갔나요? 네, 실제 팩트입니다. 외국인들이 실제 2월 달에 많이 팔았어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어마무시하게 강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갔어요. 이유는 뭐였죠? 역대급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들어오면서 현재 증시가 올랐습니다. 예탁 자금이 119조입니다. 역대급 최고치고요. 이거 한 번도 본 적 없는 주자예요. 역대급 자금이 심지어 뭐 직전 일 대비해서 봤을 때는 하루 만에 10조가 늘어나기도 했었거든요. 주식을 뭐 매수한 것까지 생각해봐도 예탁자금이라는 건 증권사의 주식을 사려고 대기해 놓은 자금입니다. 그냥 하루 아침에 막 10조씩 늘어나는 증시가 저는 정말 흔하지 않은 증시예요. 확실히 어마무시한 돈이 자금이 쏠리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부동산 규제로 인한 부동산 자금이 한국 시장에 꽤나 많은 영향을 줬고 해외 투자했던 자금들도 한국 증시가 워낙에 요즘 잘 올라가니까 한국 증시로 이동해 온 게 가장 주요한 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 배경에는 뭐 정부의 증시 부양책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저는 현재 이제 결국에는 팔면서 외국인의 이제 그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팔고 다음 업종으로 분할될 예정이거든요. 제 수급으로 좀 보시면
수급으로 보시면 다양한 종목들 위주로 퍼져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를 팔고 막 가장 많이 SK하이닉스까지 삼성전자 우까지 다 팔아버리고 뭐하는 행동이 보이고 있어요? 다양한 업종으로 정말 다양한 업종으로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뭐 제가 기존에 뭐 계속 좋다라고 설명드린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그죠? 반도체 한미 반도체라든가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된 종목들 뭐 그리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방산 뭐 조선 지금 현대제철 삼성 제약바이오 SK이노베이션 그 2차전지 셀트리온 뭐 제약바이오 홀딩스 2차전지 뭐 그 철강 그리고 현대차 자동차 뭐 삼성 SDI 등 2차전지까지 해서 쭉 골고루 좀 퍼져나가는 모습을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이제 분할해서 다른 업종들 삼성전자 및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은 좀 덜해지고 나머지 종목들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떤 주식을 거래해봐야 될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그럼 현재 시점에 어떤 주식을 매수해봐야 될까? 저는 이 주식이 가장 괜찮을 거라고 봐요. 기존에 집중해볼 만한 포트가 로봇 2차전지 포트 제가 가장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최근에 이거 늘리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이미 뭐 편입하신 분들은 에코프로 BM 이미 편입하셔서 수익 보고 계실 것 같고요. 로봇 관련 종목들도 현대, 모비스 특히나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죠. 현대차 관련 종목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잘 포트를 유지하시면서 최근에 추천드려서 HL 뭐 지금 현재 뭐 만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이외에도 SL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서 종목들 제시드렸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는 방산 포트를 하나 더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방산 포트. 이 방산 포트라고 한다면 무기를 만드는 기업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왜? 이번에 본격적인 전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다시 시작된 이란 공격입니다. 이게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하고 사이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란 핵 협상을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생각보다 성과가 없었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트럼프가 처음에는 막 뭐 너네 공격할 거다, 다 부셔버릴 거다 이야기했던 거에 비해서는 사실 그 이후에 대단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현지 시간 28일 지금 현재 미국과 군사력 억제 협상을 진통으로 겪던 이란을 전격적으로 폭격하기 시작했습니다. AP 로이터 통신들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을 상대로 예방적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뭔 소리가 있어요. 예방적 미사일 공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란이 혹은 무기를 어디로 공격했는지 정확히 아직 안 나왔는데 무기고를 공격하든 아니면은 뭐 핵시설을 지금 이제 뭘 가동했던 어떤 뭐 징후를 발견했기 때문에 예방적인 미사일 공격을 발표했다고 했죠. 옛날에도 그 전부터도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워낙에 미사일 공격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런 방어적으로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해서 말장난이긴 하죠. 그냥 공격했는데 내가 먼저 공격하는 건 사실 그 분위기가 좋지 않은 거니까 그죠? 사실상 이제 전 세계에 질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고 좀 포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과 군사 지도부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12일 전쟁 이후 지금 현재 8개월 만에 또다시 벌어지고 있는 전쟁 상황입니다. 저는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갈등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요. 왜 그러느냐?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유에는 배후에 미국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유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번 공격은요,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나온 결과로 보입니다. 아니, 뭔 소리냐? 미국이 공격하고 싶으면 항공모함 다 갖다 놨는데 직접 공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미국 사람들은 이미 9.11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의 위험을 보여주다라고 하면서 이라크 전쟁이 장기화됐었잖아요. 이게 2011년도나 돼서 끝났습니다. 2000년도 초에 발생했던 사건 때문에 2011년도에 끝났다고요. 그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천문학적인 돈, 뭐 하나로 치면 한 500조 이상 들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500조 이상의 돈을 사용했고 미군 사망자도 상당히 많았죠. 피해도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이로 인한 후유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내 주변,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군에 입대해서 이라크 전쟁 가서 사망한 사람이 너무 많고 그런 사건들이 뉴스에 워낙에 많이 자주 지금 이미 10년 가까이 되는 장기간 동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당 이슈를 싫어합니다. 장기적인 전쟁을 싫어해요. 이란을
찍어 눌렀으면 좋겠으면서도 그 분명한 건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 미국의 직접적인 사람들이 피해를 보거나 돈이 너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기간 작전에서 효과적인 전략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군사 작전이 길어지는 걸 정말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럼 베네수엘라 같이 이제 잠깐 치고 빠지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이란의 수장은 베네수엘라랑 좀 다르게 죽으면 바로 뒤이어서 수장이 될 만한 인물이 3명이나 더 있습니다. 한 명 죽인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에요. 한 명 4명을 뭐 5명을 한 번에 죽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뭐 그럴 상황은 이란이 만들어주진 않을 거고요. 이제 그런 걸 요즘 AI가 발전했다고 하더라도 기회를 포착하는 것 자체도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현재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미국이 직접 이 이란을 공격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공격을 대신해줄, 장기화되는 것도 대신해줄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번 3월 31일 전까지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현 정권이 유지가 됩니다. 정확하게 현 총리인 네타냐후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인물이 뇌물수수, 사기, 배임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 어떻게든 총리 자리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총리 자리에서 내려가면은 큰일 나는 거죠. 그냥 숙청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태를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예산을 통과시키고 정권을 유지시켜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지지율이 낮아진 네타냐후는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내 강경파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내부 안에 강경파까지 설득해야 자신의 정권이 유지가 되고 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대한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를 뭐 물론 뭐 네타냐후의 성향 자체도 뭐 온건한 편은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강경파 때문이라도 더 공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더욱더 공격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도 공격을 어느 정도 원하는 상황이고, 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 입장에서도 자신의 손에 피를 묻지 않고 공격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은 케이스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에 딱 미국의 항공모함이 최근에 도착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스라엘이 미국한테 무기를 받아서 반격을 하기 너무 좋겠죠. 뭐 사실 어떤 전투기가 날아도 이건 뭐 이스라엘 거다라고 뭐 말해버리면 사실 할 말은 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국이 최대한 가지고 있는 무기를 지원해 주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란을 계속해서 공격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자체가 이제 방산주, 무기 관련된 기업들한테 주목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전쟁에 대한 분위기가 사그라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유일하게 방산주만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럼 어떤 주식들이 주로 움직일까? 이걸 봐야겠죠. 이제 어떤 주식을 움직일까 딱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현대로템인데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실상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정답이라고 봐요. 요즘은 주식 시장을 이길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분석 뭐 애매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시장이 선택한 대로 따라가는 게 맞거든요. 요즘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주가가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해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들어왔던 어제자죠. 정확히 27일 날짜로 들어왔던 수급만 보셔도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은 현대로템이었습니다. 현대로템이에요. 방산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현대로템의 매수세가 가장 강하거든요.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에도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둘 다 괜찮긴 한데 현대로템 쪽을 편입해 보는 방법이 조금 더 직관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다른 종목들은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예를 들면 사실 이슈로만 놓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좋고요. 에이라이즈 넥선 다 좋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최근에 실적이 예상보다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빠진 게 뭐 악재가 있어서 뭐 엄청난 악재가 있어서 다른 이슈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라 생각보다 4분기 실적이 별로 그렇게 기대치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내려앉았는데 그동안 비교적 좀 덜 올라갔던 기업인 현대로템이 좀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뭐 직전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모습을 보여줬고 조금만 더 올라주면 직전 고점까지 넘어주면서
신고가를 달릴 수 있을 만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뭐 들어오지 않았던 외국인 수급까지 잔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수급을 차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현대로템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그럼 물론 그 이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막 LIG 넥선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들고 계시는 분들 계속 들고 가시고요. 나는 방산주를 편입한 게 하나도 없다. 이미 뭐 그 로봇 포트라든가 2000G 포트 쪽, 뭐 저희가 이미 제시해드렸던 쪽으로 좀 집중해서 가져가고 있다. 원전 관련된 종목들까지 가져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난 하나를 더 추가해 본다라고 한다면 현대로템을 신규 편입을 매수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그 가끔가다 뭐 더 자세한 분석을 또 해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다 저 자세한 분석도 좋긴 한데 영상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도 하고 사실 그냥 주식시장을 따라가는 게 정답입니다.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역사적으로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파동이 국내에 현재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힘의 논리를 좀 따라가야겠죠. 열심히 분석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시장의 흐름이 나오면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MSCI 때문에 2월 달에 삼성전자 주가가 좀 부진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실제 그게 과거 역사적으로 통계적으로는 옳은 얘기가 맞는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많이 사주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지 않습니까? 뭐 그걸 가지고 뭐 제가 세상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잖아요. 순응하면서 삼성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 판단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열심히 분석은 해봐도 결국 시장의 흐름에는 맞춰 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에 따라서 결국 현대로템이 현재 시점에는 가장 매력적이고 실제 팩트로 봤을 때에도 실적 4분기 실적 내용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을 현재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 관련된 몇몇 기업들 중에서 가장 지금 의미 있는 매출과 영업이익을 달성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영업이익 쭉 올라왔습니다. 유지해줬거든요.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유지해줘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종목을 하나 편입해 보신다고 한다면 현대로템 쪽을 공략해 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많이 제시해 드려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항상 주식을 한 5% 10%만 먹고 파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분명히 좋은 종목들 많이 나왔는데 좋은 종목 분명히 수익을 보셨을 텐데 30% 40% 먹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놓치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건 스스로 종목을 찾아보시는 과정보다는 이렇게 종목 추천을 통해서 받으셨기 때문에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으셔서 그러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3월달에는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무료 카톡방을 오픈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무료 카톡방은 아무나 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정식 인가를 받는 국가의 정부 기관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만 열 수 있는 겁니다. 뭐 나머지들은 뭐 텔레그램방 열고 뭐 그러겠죠. 그런 데들은 허가를 못 받은 곳이고 다른 지금 이제 업종이고 저희가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 자문업체만 카톡방을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카톡방을 열고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분석글, 타이밍들, 시장의 주요 뉴스와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언제 주식을 사고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무료로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어디서 얻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 이재진의 주식전략실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달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공직을 확인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떻게 참여하느냐 요거 좀 말씀을 좀 해드려봐야겠죠.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언제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느냐.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셔서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제 이름을 검색하시면 돼요. 이재진이고요. 제자는 I입니다. 검색하시면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어플리케이션 화면이죠. 급등 추천주 포착 자료도 뭐 등이 있는데 핸드폰 번호, 뭐 개인정보 다 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무료예요. 그냥 뭐 개인정보 입력하실 것도 없고요. 그냥 들어오시면 모든 게시글을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가끔 다른 유튜브 보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뭐 어디로 문자 보내세요, 뭐 그런 뭐 종목들 있게요라든가 아니면은 뭐 설문조사하는 척하면서 여러분들 핸드폰 번호 개인정보 얻어가는 경우 있죠. 높은 확률로 불법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그걸 가지고 불법하는 사람들한테 개인정보 팔아넘겨요. 그것조차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팸 문자, 전화, 사기 문자, 사기 전화 오는 게 그래서 오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거에 관심조차 없기 때문에 아이디 필요 없습니다. 없고 그냥 이용하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받자마자 아마 푸시 설정 버튼이라고 있을 거예요. 제가 게시글을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이 푸시 설정 버튼 정도만 설정해 두시고 어디로 들어가시면 되냐?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급등 추천주에 들어가셔서 가장 상단에 있는 카톡방 선착순 공지입니다. 공지라는 건 뭐 어떻게 뭐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3월 달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3월 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휴일입니다. 휴일인데 이날 엽니다. 3월 2일 오후 7시 저녁 7시입니다. 저녁 7시 저녁 7시에 식사하시고 좀 일찍 하시고 여러분들께 오후 7시에 선착순 300명 입장을 받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가끔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왼쪽 하단에 하트 버튼을 누르고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3월 2일 날 월요일 날짜로 오후 7시에 바로 이곳에 올라오는 카톡방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께서 선착순 입장이 되실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빨리빨리 입장하시는 분들은 300명이 조금 넘어도 받아들일 수는 있어요. 받아들이긴 할 건데 중요한 건 시간이 지나서 뭐 9시, 10시 이렇게 돼서 카톡방 열어달라고 하시면 입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 실수로 나가도 입장이 안 됩니다. 한번 입장하시고 그대로 잘 계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꼭 이 시간에 맞춰서 참여하시면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 시장에 대한 흐름부터 시작해서 좋은 종목들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힌트를 많이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이외에도 매일매일 뭐 단기 급등추천 종목이라든가 자료집 공직을 두 번째 클릭하시면 자료집, 로봇 자료집, AI 자료집이 있고요. 장 시작 전에 지금 현재 해외 증시 분위기부터 시작해서 전일자 상승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보통 다음 날까지 영향을 끼치니까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요 뉴스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께 그래서 매일매일 받고 싶으신 분들 역시나 푸시 버튼 설정만 잘 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많은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영상에 보다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